현안 관련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요. 운항을 시작한 지 보름 만에 항로를 또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한 발언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콤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시운전 성적서가 있습니다. 남는 수심이 1m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키에 한 160 정도의 사람 키에 그 가슴 정도밖에 강 바닷가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여유 갖고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운항되는 서울시 소유 선박에도 밑에 수심이 계속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에. 운항되는 곳에 그 수심이 표시가 돼서 그런 걸 다 와치를 하면서 운항을 합니다. 11월 7일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5회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갈수기다 보니까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지난달에 이 사고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사고가 나서 어제 좀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김치구 의원님, 지금 한강버스 관련돼서 사고가 계속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일단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게 이제 교통수단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2시간씩 걸려갖고, 예를 들면 마곡에서부터 잠실까지 2시간 걸리는데 거기까지 연계 교통수단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그냥 관광용으로라면 모르지만 유람선이나 유람선이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이걸로 해서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수상버스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지만 네.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가 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명피해 우려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벌써 16번째 고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고장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이 전문가랑 이제 언론, 그래서 한강버스가 시작한 초기부터 배터리 문제라든지 선체 결함이라든지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고장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명피해 우려까지 지금 발생했던 사고까지 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좀 운행을 중단하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좀 시정한 다음에 운항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은 마치 정치적 공세를 한다라고 또 받아치고, 그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이건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받아 안고 가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지금 특검의 수사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조바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뿐만 아니라 한강버스뿐만 아니라 종묘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감사의 정원 건도 그렇고 자꾸 전시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치적을 지금 쌓으려고 하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성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한강버스 관련된 서울시의 사업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른 사업 문제도 정치권 논쟁으로 번진 양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도로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또 법적으로 살펴볼 바가 없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22개국에 대한 그 희생에 대한 감사 의미를 담고, 그 희생 덕분에 지켜질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줄 수 있는 번영의 인사이트를 이 공간에서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극대화하겠다.
일단 김 총리는 앞서 지난 10일에는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14일에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의 안전성을 점검하겠다 했고요. 이번에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추진하는 앞서 보신 이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이 밭들어총 석재물을 조형물 설치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지금 뭐 1,7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적절성을 따져볼 만한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그 사업 자체 논란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강버스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밭드로총과 관련해서 그런 석재물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그 전쟁이 끝난 지가 이제 7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지금 이런 걸 세우겠다라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무슨 내년 선거와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네. 저희가 입장을 바꿔서 저희가 뭐 상대당이 그런 걸 하면은 마찬가지로 비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김민석 총리가 그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10일, 14일 그리고 어제.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게 총리가 관여해서 총리까지 나서서 그렇게 할 사안이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여론이라든가, 근데 국회라든가, 상임위라든가 여러 군데 행안위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총리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집권 여당이 상당히 어떤 조바심 같은 걸 내고 있다는 거는 뭐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저렇게 종묘에 가서도 그렇고 광화문에 가서도 그렇고 한강에 가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을 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오세훈 시장의 조바심 하셨는데 김민수 총리의 오히려 조바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이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어떤 안전성 문제, 어떤 사업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하는 행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국무총리가 네. 각 부처를 통할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 관련된 업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최근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그거 관련돼서 이번 이런 일들에 대한 그 본질은 그 총리가 저렇게 점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저렇게 전시행정상 본인의 치적 쌓기용으로 강행하고 있느냐가 저는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 그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예산이 뭐 수백억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개국의 참정국의 그런 그 감사한 마음을 기리자는 거 그 취지에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감사의 정원이라는 저것은 보면 그 뭐 방식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또는 절차가 다 전부 다 부적격해요. 뭐 지금 굳이 그렇게 그 참전을 기리는 거라고 하면 그 왜 용산 전쟁기념관도 있고 또 유엔 기념공원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광화문은 저희가 지난번 12.3 불법 개엄 때도 그랬지만 그 민주주의를 좀 상징하는 그런 또 시민의 광장이라는 상징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왜 하필이면 그 22개국의 22개의 조형물을 그것도 밭으로 쌓는 그 조형물을 거기다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시위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면 그런 그 시민의 의견들을 한 공론화라든지 수기 과정이라든지 거쳐야 되는데 네.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식으로 반박을 하니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종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서 우리 정부한테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고층으로 재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공고하고 그다음에 유산 환경 영향 평가도 받고 그걸 한 달 안에 결과도 통지해 달라라고 또 그런 공문도 왔고 우리 국가문화재청장한테 면담도 좀 요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나라의 첫 1호 세계 문화유산인데 그게 지금 까딱 잘못했다가는 취소될 위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가문화재청장이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서울시하고 그 문체부하고 문화유산처가 같이 모여서 좀 논의를 하자. 네네. 그런 제안까지도 한 상황이면 그런 그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또는 본인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것이 뭐 종묘나
그 세계 유산을 갖다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좀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뭐 김치구님. 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광화문 광장은 민주의 광장이니까 다른 조형물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는 논점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거기 무슨 우리가 감사의 정원이라고 얘기할 때 모양이 바트로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전쟁을 우리가 하자라든가 뭐 호전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묘와 관련해서는요. 과거에 이제 제가 일본에 가봤더니 일본에 이제 니케이 신문사 있잖아요. 니케이 신문사 아주 고층으로 돼 있는데 그 바로 옆이 왕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계속 그 경호원들이 주변의 그 고층 빌딩들의 건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창문 쪽으로 내다보지 말라고. 거기는 또 이제 어떤 형식적으로 왕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뭐 그렇게 연락이 오고 막 그런다는 얘기를 일본 그 기자들한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종묘 주변이 어떤 빌딩이 들었으면 이것은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지적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그냥 주장일 뿐이니까 사실 저는 그 논란은 얼마든지 공청회를 열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봐요. 네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정치적으로 뭐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무조건 좋다라도 안 되고 반대로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총리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골적인 관건 선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오세훈 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한강버스 사고를 비롯해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번복, 신통기획 파행,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홍보는 요란했고 민생과 안전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천만 시민의 삶을 정치적 욕망의 도구로 삼은 오세훈 리스크, 그것이 서울을 위기에 빠뜨린 진짜 원인입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의 행보는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인지, 그러니까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총리의 책무라 하면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살피며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까지 꾸린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 행보 지금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리가 특정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그렇게 표적 감사하듯이 가면서 그 지역마다 가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한테 사진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이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되면요. 여론에 의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장서서 주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런 식으로 하면 그 진정성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시장한테 봐라 나를 이렇게 탄압한다라는 그런 반박을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동정표랄지. 듭니다. 네, 그렇죠. 선거 개입 행보라고 보시는지. 아니 뭐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주장 같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지난 총선 때 총선 목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전국을 돌면서 국민과의 대화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뭐 다 합치면은 막 수백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갖고 다 개발하겠다는 걸 남발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도 저 정치 개입이라는 얘기 한마디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시민들의 그 안전과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 물론은 이제 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니까 여야 간의 그런 저 지방선거 전초전의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보들을 가지고 이제 서울 시민들이
어느 쪽에 그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뭐 그런 장도 또 열어지고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그 종묘 옆에 그 재개발 141m짜리 초고층 그 재개발하겠다는 그것과 한강버스 계속 안전 문제 발생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감사의 정원 지정하는 거 관련해서는 지금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시의회도 반대하고 있고 국가유산청장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유네스코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한강버스는 뭐 워낙 안전 문제가 심하니까 시민들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버스로, 한강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로 개명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 본질적인 그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자꾸 총리부터 해갖고 우리 민주당에서 오세훈 때리기를 하면 오세훈 그 시장의 체급도 더 올라가는 측면 반사적으로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공방으로 즐기고 있는 그런 느낌도 저는 사실 있더라고요. 무엇을 지적을 하면 다 자기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그 시민들이, 중요한 것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 태도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가 저는 중요한 저게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